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넘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능검 60회 즉 8월 6일 시험이 딱 1주 남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항과 기출풀이의 심화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혜택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구독을 인증해 주실 경우 심화편 전용 킬러 OS 파일이랑 헷갈리긴 키워드 자료를 드릴 건데, OS 파일은 이런 식이고요.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파일은 최근에 올린 예상 유형 키워드 정리 영상의 이 부분만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능검 전용 공략 관련된 전략집과 앞서 보여드린 예상 유형 키워드 전체 파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인스타 계정을 개설했으니까 이거 제가 내일까지 올릴 거니까 팔로우 해두시면 특히 이번 회차 나올 만한 문화 파트 관련된 걸 조금 보충해놨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기출 점수가 안 나올 때 내가 고민해야 될 부분, 그리고 기출을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슬슬 기출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개념 보고 있으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기출을 조금씩이라도 푸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 문제씩 풀고 해설하던지, 한 시기, 뭐 고대, 고려, 계양기 한 시기씩 풀고 해설하던지, 아니면 50문제를 모두 다 푼 다음에 한 번에 해설하시던지, 방법은 무조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뭐 한 문제씩 풀고 한 문제씩 해설하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 페이스에 맞게 최대한 속도 조절하면 된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 고난도 회차 제발 버리지 마세요. 최근에 합격률을 보면은 50회, 52회, 58회, 59회 모두 공통점이 어떻게 되냐면 합격률이 50%대 이하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지금 최근 회차 중에서 합격률이 그만큼 안 나오는 회차가 많은데, 그렇다고 일일이 다 거로 공부하면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요. 그만큼 최근 한능검이 어렵으니까 그냥 괜히 난이도 이게 따지면서 버릴 거 버리지 말고, 어느 회차도 특히 최근에는 50회, 52회, 58회 연계해가지고 59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고득점 원하신다면 이런 회차들을 버리고서 절대 이제 앞으로 1급 받기 어려우니까 이런 내용 잘 참고해 두시고, 특히 문단만 하지 마세요. 문제 속 키워드랑 선지 분석까지 똑바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느 회차에서 응용되더라도 문제를 알맞게 풀이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현재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제발. 시험 당일날까지 점수가 안 나왔다가 한 번에 오르신 분도 있는데, 괜히 방심했다가 시험 당일날에 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성적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지금 한능검 쇼츠 계속 만들고 있는데, 지금 최대한 제가 빠르게 업로드하고 있지만 최종 영상 준비랑 남은 주제 분량 등을 고려할 때 제가 솔직히 모든 주제를 업로드를 전부 못할 것 같아요. 시험 8월 6일까지. 그래서 60회는 개항기 시기까지만 업로드할 예정인데, 시험 대비를 고려해서 현대사 대통령 업적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파트만 조금 예외적으로 빨리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엔간한 거 예상 유형 키워드 정리 영상에 다 달아놨으니까 이 영상이랑 한능검 쇼트 지금 정근돼서 올린 거까지만 보더라도 엔간한 거 풀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올린 거라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올려드린 예상 유형 키워드 정리 영상이랑 앞으로 올릴 이 예상 문제 저격 특강 영상을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식으로 아마 이틀 뒤쯤에 이렇게 영상 올려가지고 어떤 거 나올 건지 주목드리고 관련 키워드 기출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경주를 강조했다면, 이런 시험에 키워드가 나오면 제가 강조한 거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키워드 문제 같은 거 최대한 잘 참고하셔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이렇게 체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 예상용 키워드 영상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찝어드리면 그냥 보고 땡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암기해가지고 이런 키워드들이 실전에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지금 기출에다가 이거 외운 다음에 대입하셔도 풀리니까 지금부터 이 영상들 보시면서 계속
이 기출풀이 하는 법에 대입을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것으로 남습니다. 특히 제가 맨날 강조하는 이런 키워드가 소위 제가 매일 강조하는 기출만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출만의 키워드도 제가 이렇게 다 영상에 다뤄놨으니까 제가 이거 왜 굳이 적어놨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마지막 특강 통해서 이런 식으로 뭐 나올지 다 찝어 드릴 거니까 최대한 제가 강조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다시 한번 각인해 주면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래요. 아울러 제가 최대한 많은 유형 연기하기 위해서 좀 이게 양이 많아 보이더라도 이렇게 일부 유형의 경우에는 지역사 유형처럼 최대한 다양한 유형을 연기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넣어놨으니까 제가 이 적어놓은 키워드를 한 개라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다 암기할 수 있다고 자신할 때까지 최대한 복습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기출풀이의 심화 전략을 다룰 건데 조금 다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다룰 거는 키워드 유출 활용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내용을 완벽하게 모른다고 가정할 때 좀 비슷하게 푸는 일종의 요령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제시된 인물의 활동이고, 우측의 문제는 각 기구에 대한 설명을 다룬 건데, 저 같으면 좀 어떤 걸 주목해보고 싶냐면,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여기 뭐 세종 때 문과에 급제했다든지 뭐 갑인자 제작에 참여, 그리고 뭐 밑에 있는 키워드 뭐 천문의상 뭐 제가 역상집 봐도 모를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 갖다 푸신 분들은 솔직히 억다 보셔야 되고, 저 같으면 만약 근데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어요. 이 기출을 이미 푸신 분들은 이 인물 이순지 아닌가요? 풀 수 있겠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기출을 풀었으니까 이 인물을 아는 거지, 만약에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했음에도 모르는 새 인물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풀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그런 걸 주목하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세종시기 문과에 급제했고 갑인자 제적에 참여했대요. 그러면 일단 이 인물은 세종시기에 활동했고 플러스로 조선시대 전기에 활동했다. 이거는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말하는 키워드 유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자, 여기 종두법 소개, 뭐 거중기를 설계했다, 동의보감, 대동여지도. 이 종두법은 정약용, 거중기도 정약용, 동의보감은 허준, 대동여지도는 김정호인데, 이 키워드들 공통점 모두 뭐냐면 조선시대 후기예요. 그니까 인물을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지금 이 생물연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싹 다 조선시대 후기니까 전기랑 관련된 거, 그리고 칠정산도 세종시기랑 연결되니까 이게 제일 자연스럽지 않나?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출을 풀면서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찍는 훈련도 해야 돼요. 우측 문제도 이 내각인력이라던가 아니면 정조의 명예에 설치된 왕실 도서관, 이게 빈출 키워드인데 이 기구가 그래서 뭐냐면 규장각이거든요. 근데 내가 규장각이 뭔지는 아는데 이게 정조 시기에 설치된 왕실 도서관인 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라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왕실 도서관이 규장각이구나, 그건 몰라도 일단 이 기구가 정조 시기에 만들었네? 그러면 이 초계문 신제, 정조 키워드랑 초계문 신제는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찍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뭐 은대, 후원, 뭐 여기 뭐 죄주 직강 나온 대사성, 이런 거 보면 키워드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걸 또 최대한 나중에 집중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조니까 초계문 신제인가? 이렇게라도 정말 못 풀겠으면 최대한 비슷한 걸 찍으라는 거예요. 그럼 엔간해서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 문제를 정직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좀 이런 꼼수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진자료 활용인데, 여러분들이 한능검 풀면서 한능검이란 건 기본적으로 그림이라던가 사진 힌트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경우는 이 경의선 복원사업, 우측 문제는 향토예비군이랑 이 김신조 사건이 힌트긴 한데, 만약에 이런 걸 모른다면은 이렇게 제시된 사진을 잘 주목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의 경우에도 여기 있는 지금 사진에 나온 인물이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다뤘고요.
우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이 지금 흑백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왼쪽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김대중이니까 뭐 이게 6.15 남북 공동선언 푸는 거 어렵지 않았는데, 우측 문제 같은 경우 좀 어떤 걸 주목하냐면, 이게 만약에 뭐 인생 네 컷도 아니고 흑백으로 나왔다 가져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뭐 넓게는 전두환 정부처럼 그나마 비교적 옛날 정부가 조금 더 이렇게 흑백 사진 같은 거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은 호주제를 폐지했다, 노무현 정부예요. 너무 이후고요. 국민교육헌장, 이거는 박정희 정부 맞아요. 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이거 이명박 정부고요. 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이거 김영삼 정부. 조금 더 뒤죠, 역시. 자, 언론기본법 제정, 전두환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흑백 사진인데 뭐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뭐 이명박 정부 너무 뒤니까 비교적 박정희 정부나 아니면 전두환 정부 중에서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정답은 2번인데 만약에 찍을 거면 이렇게 최대한 정답률을 높일 수 있게 찍으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문제 좀 더 잘 풀 수 있으니까 좀 이런 요령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핵심 키워드 집중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키워드를 정확하게 모를 때 더 쉬운 힌트에 집중하라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자, 여기에 이 시무책 10여 조라는 힌트가 있거든요. 그 진성여 형식에 시무 10조를 올렸다는 게 최치원인 걸 추론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 있는 선지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때. 특히 정답 선지도 4번이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 해인사 묘계상탁기를 알고서 푸신 분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라면 좀 이런 거 주목해요. 아마 이 문제 헷갈렸다면 1번과 4번 중 헷갈려야 되는데, 아마 1번은 거의 모르겠다만 이 최치원이라는 인물은 통일신라 하대에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니까 내가 이 해인사 묘기상탁기 몰라도 이 인물이 신라 말에 활동한 인물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쉬운 키워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능검은 오류가 있는 선지를 안 만들거든요. 그럼 이거 무조건 맞는 내용인데 내가 이걸 모르더라도 최치원 신라 말에 활동한 인물이지, 이것만 알았다고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 내에 있는 이 단어까지 최대한 쪼개가지고 푸는 전략이 필요해요. 이 문제 같은 것도 비슷한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도 이 난궁억님 아마 모를 거예요. 모를 텐데 이런 걸 주목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 나온 건 이 인물의 업적을 고르는 게 아니라 단체 문제잖아요. 그럼 힌트가 더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서재필드광 이거 만들었다, 그리고 공화제를 수립하려는 의심을 받았다, 이런 힌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키워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조금 더 알만한 이런 키워드에 집중했다면 독립문을 건립했다,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기출 푼 거 보면 진짜 굳이 몰라도 되는 키워드에 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걸 주목하지 말고 평소에 맨날 나왔었던 빈출 키워드부터 다시 찾는 훈련을 하세요. 그거 안 된 사람들은 기출 백날 풀어봐 점수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최대한 핵심 있게 집중해야 될 키워드를 잘 살펴봤는지, 그게 아닌지,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기출 푸는 걸 고민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의도적 소구법 유형인데, 자, 이게 뭐냐면, 이 문제가 말하는 이제 의도적 소구법이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어떤 걸 뭐 내고 싶어요. 어떤 걸 문제를 내고 싶은데 키워드가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내면은 이것도 낼 수 있고 이것도 낼 수 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육조 직계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육조 직계제라는 게 나오면은, 자,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뭐 태종과 세조 둘 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2주 영상에 다룬 대성전 명륜당 나오면 뭐 성균관, 향교 둘 다 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만약에 이것만 보고서는 문제를 어떻게 풀지 파악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선지서 오직 한 개만 제시해가지고 나머지 선지를 모두 속어를 써야만 답이 보이는 유형을 말한 거예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하륜을 보고서 태종인 걸 찍는 문제였는데, 만약에 내가 하륜을 몰랐다 쳐요. 그럼 이 문제 태종인지 세조인지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선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갑인자를 제작했다, 세종이에요. 훈련도감 창설했다, 이거는 선조고. 자, 초계문신제 정조.
자, 그리고 경국대전 완성한 건 성종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잘 읽어보면은 지금 태종과 세조 관련된 거를 다 찾아보면은 지금 5번 외에는 태종 외에 세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종인지 세조인지 이것만 봐서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선지를 다 소거해 보니까 둘 중에 한 개만 일부러 내 가지고 소거법을 다 써야만 이게 정답인 건 알겠지. 의도적으로 유도한 문제가 의도적 소거법 유형이에요. 자, 이 문제 여러분 보여드리면은, 자, 이 문제도 이왕 전하 국장의식, 다른 말로 하면은 국왕의 인산이, 그러니까 이씨왕, 그러니까 뭐 이씨왕의 국왕의 인산이를 말한 건데, 이거랑 관련된 키워드 낼 수 있는 거는 3.1 운동이랑 60만세 운동 둘 다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3.1 운동이랑 60만세 운동 중에서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선지로 들어가 보란 거예요. 자, 십상도 창의군이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정미의병이죠. 시기가 옛날이에요. 독립의금부 조직 관련 없어요. 국채보상운동 역시 관련 없고요. 척화비 건립, 자 이거 흥선대원군인데 지금 이 네 가지는 일단 3.1운동 60만세 운동이랑 아예 관련이 없어요. 근데 5번을 보면은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됐다. 자, 이거는 60만세 운동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갖다 어차피 3.1운동인지 60만세 운동인지 파악 절대 못해요. 애초에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힌트가 더 없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못 찾는 게 아니라 애초에 출제자가 힌트를 안 준 거예요. 이런 거는. 그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런 문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없으니까 두 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지에 들어가가지고 뭐 3.1 운동인지 60만세 운동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선지 내용상 지금 나머지는 다 안되고 60만세 운동 하나만 줬으니까 그냥 이거 찍으면 되겠다, 의도적으로 소거법을 써서 풀게 만드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직하게 못 푸니까 이런 소거법을 통해가지고 정답률을 높이는 요령을 활용시킨 문제니까 좀 이런 것도 보는 법을 기르시길 바래요. 자, 다음으로는 두시기 사이 유형 풀이법인데, 제가 맨날 강조한 게 뭐냐면 이 두시기 사이 유형 풀이법은 가해 사건을 계기로 선지의 사건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보고서 당시에 그 연산군을 은밀하게 깠다고 하는 무오사화랑 관련된 거고, 나의 사례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여기 진성대군, 이 진성대군이 중종이거든요. 근데 뭐 그거 모르더라도 임금이 도리를 잃어가지고 정치가 혼란하고 민생 도탄에 빠진다. 그러니까 막 가족도 갈아엎고 폭정을 오지게 하니까 이 중종을 추도해가지고 반정을 일으킨다, 그걸 말하는 건데, 이 문제가 헷갈렸다면 보통은 요즘에 한능검이 이 두 시기 사이 유형을 내면 어떻게 좀 출제를 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두 개 중에 한 개를 혼동하도록 일부러 선지 이렇게 배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려요 하는 게, 일부러 출제자가 최대한 비슷한 시기에 있는 거를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혼동하게 일부러 유도를 해서 더 어렵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2번도 낚일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가나 시기는 아무거나 막 넣지 않거든요. 아니면 최소한에 이걸 넣고서 선지랑 어떻게든 연결이 되게 내요. 그래서 가해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가해 사건을 계기로 선지의 사건이 발생하든지,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이 가나 사이를 보고서 이 시기의 흐름을 보면은 특정 시기를 낸 거구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6.25 전쟁이 발생하는 시기구나, 아니면 무신정권 시기를 낸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 두 시기 통해 가지고 어떤 틀을 내고 싶은지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 문제에서는 이 폐비윤씨 사사건의 빌미로 당시 그 관리들이라던가 가족까지 다 오지게 갈아엎어버리니까 지금 이러다가 사람들 다 죽겠어, 빨리 쟤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 하는 이 흐름을 낸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연도로 막 풀지 말고 왜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까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테마사 유형 원리인데, 최근에는 이런 스타일보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잘 내요. 근데
기존의 스타일 이런 문제는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잘 모를 만한 것들은 정답이 될 확률이 낮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본 것들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도 아마 여러분이 이선지 모를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일단 정답이 안 될 거라 제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개념을 공부했던지 기출을 풀어봤다면 한 번쯤은 봤을 만한 내용들, 좀 이런 것들, 이런 게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은데, 보통은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선지를 마구마구 섞거든요. 그래서 그런 함정까지 피해가지고 정답을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뭐 서사시란 키워드를 보고서 제왕온기 찍는 건데, 이 출제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원리도 좀 아시면 좋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왕의 호칭이라는 주제를 잡고서 여러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기를 아우를 수 있는 문제를 내거든요. 여기서 보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시기를 아우르는 문제를 냈는데, 좀 이런 문제 내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지만 문제도 끝까지 읽으시고 선지도 제발 끝까지 읽으세요. 지금 아마 이 문제 헷갈리신 분들은 이거 찍었을 거거든요. 근데 정조도 줄론 탕평책이란 걸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영조 내긴 하는데 정조도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자 보면은 광해군은 중종반정이 아니라 인조반정으로 폐위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또 끝까지 안 읽으면 낚이기 쉬우니까 이런 거 잘 훈련해 두시고, 이런 문제 잘 풀려면은 최근에 하는 거면 솔직히 이 주제를 앞으로 또 어떤 걸 응용해서 연결할지 저도 몰라요. 솔직히 이건 저도 출제자가 아니라 알 수 없는데, 그만큼 요즘의 출제 문제 경향을 잘 풀기 위해서는 최대한 전범위를 아우를 수 있는 꼼꼼한 공부가 요구되니까 그런 점을 잘 주목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고난도 인물 유형 풀이법 다루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는 제가 조금 기출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거 몇 개 알려드릴 건데, 이 문제도 좀 어려웠던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좀 문제에서 이렇게 어려운 키워드가 나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키워드 유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제 방식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활용하는 꼼수가 있어요. 탈룰라 법칙이란 건데, 너 진지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뭐냐면, 지금 이 인물의 아들이 김집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탈룰라를 할 게 아니라면은 지금 문제 제시된 이 인물의 성씨 역시 김 땡땡일 거예요. 이런 것도 주목해 두라는 거예요. 왜 이걸 힌트를 안 써요? 보면, 자, 강화파 형성한 거 정제도 벌써 정씨예요. 틀렸고, 조의 제문을 작성했다. 이거는 김종직이니까 뭐 괜찮네요. 일단 패스하고, 3번 동호문답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 방안 제시. 이죠. 이씨 땡. 성악식도 이황이죠. 땡. 가래집남을 저술했다. 이게 김장생인데 뭐 몰랐다 치더라도 일단은 성씨만 주목했을 때는 일단 김씨가 지금 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좀 다른 키워드 주목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제자인 송시열, 송준기를 언급했거든요. 자, 제가 주목한 두 번째 힌트는 생물연도예요. 자, 이 인물의 제자가 송시열이었는데, 이 송시열의 경우에는 효종 시기에 기축봉사를 올리고, 현종 시기에는 예송에 참여하고, 숙종 시기에 기사황고 죽었는데, 공통적으로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17세기예요. 그럼 이 인물이 17세기 활동했으니까 이 인물의 스승인 얘는 진짜 못하더라도 16세기 후반쯤이라던가 17세기 초반에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김종직이란 인물은 15세기 인물이에요. 자, 지금 이 문제 제시된 키워드 유추해 보면은 김종직이랑 지금 이 인물의 활동 대략적인 시기가 유추되는 게 시기가 너무 멀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김종직이 이 송시열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그럼 얘가 15세기 활동했는데 얘가 좀비도 아니고 아니면 뭐 산신령도 아니고 이렇게 오래 살았을 리가 없으니까 얘도 시기상 어색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지를 소거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요령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 이 문제가 어렵다면 아마 이 인물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 인물 안 어렸어요. 뭐 헐버트가 유경국어에서 애들 가르쳤다, 이거는 좀 쉬웠는데, 아마 이 인물이 이 이동량이 이거 보고서 이게 뭐지 할 수 있었는데, 약간 저라면 좀 그런 것도 주목해둬요. 뭐냐면 지금 이 문제 그 인물은 영국인거든요. 근데 이 광해원 설립을 주관한 알렌과
이 여성 교육에 힘써서 이화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튼이라는 인물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은 미국인이에요. 지금 우리 찾는 거 영국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런 키워드를 다 모른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에 주어진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유출할 수 있구나, 그 훈련을 좀 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조금 더 꼼수 알려드리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가나 인물을 냈는데 이렇게 박스형을 낸 문제는 1번과 4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낮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유형은 이 기역 니은 중에 한 개를 써가지고 이 인물의 업적도 알리고 디은 리을 써가지고 이 인물의 업적도 알려야 되는데 1번이나 5번을 쓰면은 한 인물 굳이 낸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지가 정답이 될 확률이 국가공인 시험에 한해서는 낮아요. 그래서 찍을 거면 차라리 2번, 3번, 4번 중에서 찍는 게 정답률을 높이는 확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도 솔직히 김병루란 인물을 기출 풀고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약간 이런 문제에서 어떤 걸 주목하냐면, 지 인물이 뭔가 의거 관련자 변호, 사법부장, 진상조사위원, 약간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인물이 뭔가 변호사 느낌이네? 아니, 그거 모르더라도 법이랑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네?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김병루란 이름 보고서 뭐 남북협상 참여, 뭐 김구, 김규식, 정읍에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주장 이승만, 건국강령 발표는 조소왕, 조선건국동맹은 여운형, 이렇게 소걸로 풀 수도 있었는데, 저라면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최대한 비슷한 힌트 줬잖아요. 뭐 해품사가 뭐 사법부장, 뭐 대법원장 이런 관련이 없을 거고, 그래도 법을 공부해보신 분, 활동해보신 분이 이런 활동을 했을 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키워드를 그냥 암기해서 푼다는 거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맥락을 읽어가지고 최대한 비슷한 걸 이렇게 연계해서 찍는 훈련도 조금 기르실 필요가 있어요. 출제자는 어떻게든 힌트를 주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최대한 주목하셔가지고 기출풀이를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D1조 영상 마치고 이제 곧 예상 문제 저격 특강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